안녕! 컬러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예영이에요. 더 글로리 파트 2 컬러 분석 영상입니다. 더 글로리 파트 1의 메인 컬러가 흑과 백, 적색과 녹색이었다면 파트 2 키 컬러는 파랑과 노랑입니다. 시즌2가 시작하자마자 파랑과 노랑이 끊임없이 대놓고 계속 등장해요. 핑크도 굉장히 중요한 색으로 나옵니다. 파랑과 노랑은 흑과 백, 적색과 녹색처럼 반대되는 개념의 색이죠. 보색 관계라고 해요. 파랑과 노랑이 더 글로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기 위해서 각 색을 따로따로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파랑. 사전에 파랑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파란색이라는 뜻도 물론 나오지만 아주 소름 돋는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바람에 의한 수면상의 풍랑과 풍랑이 다른 해역까지 진행하면서 감쇄하여 생긴 너울. 더 글로리 파트 2에서 가장 중요한 나레이션 중 하나였죠. 너울이 무서운 이유는 정확한 예보법이 개발되지 않아 예측이 어렵고 잔물결도 없이 잠잠하다가 일순간에 모든 걸 삼켜버리기 때문이라고. 파트 2에 파랑이 가장 중요한 색으로 쓰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쁜 짓을 저지른 주인공들이 계속해서 파란 옷이나 소품을 입고 들고 나오는 이유. 예보에도 없던 너울, 파도, 즉 파랑에 삼켜져 결국 큰 일을 당하게 될 것을 파란색으로 암시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인지 악역들이 복수에 당해서 파도에 휩쓸려 망하는 그 순간 파랑이 아주 강렬한 색채로 등장합니다. 손명호 죽은 후에 담긴 상자와 쇼핑백도 파란색, 혜정이 목 찔리는 연필도 파란색, 연진이 경찰에 검거될 때 완전 파란색이 강렬하게 등장하고요. 재준이가 죽은 후에 하도형이 공항에 있는 씬에서도 이상할 정도로 파란색을 강조해서 클로즈업해서 보여줍니다. 여정 아버지를 죽인 범인이 더 안 좋은 감옥으로 이감됐을 때도 죄수복이 초록색에서 갑자기 블루 계열로 바뀌어 있네요. 악역들이 복수에 당한 후, 즉 너울에 삼켜진 이후에는 모두 파도에 잠식당해 파란색을 띠는 모습이에요. 또 파란색은 냉정함, 차가움을 상징하는 색채이기도 합니다. 파트 2 초반부에 갑자기 여정이 이런 대사를 쳐요. 파란색 수건이 동훈 후배 건데 내가 수건은 핑크만 받아서요. 이 말이 곧 뭐냐? 동훈 후배는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아주 차갑게 복수나 열심히 하셔라. 나는 핑크 로맨스 하겠다. 이런 뜻이죠. 하지만 파란색이 나쁜 의미로만 나타나진 않습니다. 더 글로리는 색채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동시에 아주 잘 녹아있는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에요. 파란색이 긍정적인 의미로도 나타납니다. 파란색은 진실함과 정의, 신뢰를 상징하는 색채이기도 해요. 그래서 동은이가 파란색을 사용할 때는 냉정하고 차갑고 이성적으로 복수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의롭다, 진실하다,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 또 차분하고 이성적이다, 침착하다 이런 긍정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딱 동은이스럽죠. 동은이 복수를 다 끝낸 후에도 갑자기 파란 옷을 입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파란색은 자유, 꿈, 이상을 상징하기도 해요. 이번엔 파랑의 반대색 노랑. 더 글로리에서 노란색은 주로 빛과 희망을 상징하는 색으로 쓰여요. 동은이 머무를 텐트를 여정이가 노란색으로 가득 채웠죠. 전구 불빛들, 노란 스마일, 노란 꽃 모양 발판까지. 동은이 엄마에게 한 번 더 상처를 받고 버림받고 집에 들어왔을 때 이 노란 텐트에서 마음의 휴식과 안정을 취합니다. 오갈 데 없이 버려진, 기댈 곳이 없는 외로운 동은에게는 여정이가 만들어준 이 작은 노란 텐트가 유일한 쉬어갈 곳이자 의지할 곳이죠. 더 글로리 파트 2를 보시고 은근히 여정이 로맨스가 이 복수극에 꼭 필요한 거냐라는 분들도 은근 계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꼭 필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외롭고 상처받은 이 각박한 이 현실 속에서 포근하고 아늑한 노란 불빛, 유일한 내 편, 내가 기댈 곳, 갈 곳이 있다는 거. 그게 나와야 드라마죠. 작품 전반에 걸쳐서 여정이는 동은이에게 계속해서 노란 희망을 보여줍니다.
보고 있으면 잠깐 동안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발포 비타민, 역시 노란색이죠. 동은을 위해 끓여준 스프, 노란색이고 캠핑 비슷한 걸 할 때도 뒤에 노란 불빛들이 빛나고 있네요. 노란색이 희망을 상징하는 감동적인 씬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현남의 딸 선아가 유학 가기 직전 노란색 옷을 입고 나오는데요. 이때 하는 대사에서 아예 희망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네요. 도망이 아니라 희망이야. 건강하고. 파트 2에서 동은이 희망을 싹 틔우는 모든 순간에 노란 꽃들이 앵글에 크게 잡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천사의 꽃도 노란색이죠. 모든 복수가 끝난 후에 흰 눈 위로 노란 꽃이 피어납니다. 노란색은 더 글로리에서 희망의 봄, 밝은 불빛을 상징했어요. 더 글로리가 파랑과 노랑의 색채 대비가 잘 드러난 작품인데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고전 문학 작품 중에서도 파랑, 노랑의 대비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사실 괴테는 독일의 소설가로 유명하지만 색채학에서도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색채론이라는 저서에서 색채 심리와 인지에 대한 연구를 보여줬는데 그게 후대 색채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색채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의 소설 전반에 색채가 아주 중요한 상징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파란색은 주로 광기나 우울함을 나타냈습니다. 서양에서 블루라는 말은 우울하다라는 말로 대체해서 사용할 정도로 우울과 연관이 깊은 색이죠. 실제로 파란색은 심리적으로 심장의 운동을 느리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침전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보면 좀 우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소설 속 주인공 베르테르가 찾는 아름다움의 대상 중 하나가 파란색이었기 때문에 작품의 전반에서 파란색은 아주 아름답고 찬란한 색으로 표현되기도 했어요. 청춘의 아름다움, 영원한 진리, 꿈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당시 청춘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었던 소설이에요. 근데 사실 이 소설은 주인공이 결국 자살을 하죠. 그래서 우울증을 전염시키고 따라서 자살하게 만든다는 베르테르 효과로 유명한 작품이에요. 당시 이 작품에서 주인공이 파란색 연미복에 노란색 조끼를 입었던 게 유행이 돼서 젊은이들이 이 옷차림까지 많이 따라했었다고 해요. 근데 소름인 게 더 글로리에서도 동은이가 복수를 다 끝낸 후에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거든요. 괴테 소설의 주인공 베르테르처럼 말이죠. 그치만 동은은 죽지 않습니다. 동은은 노란 희망의 불빛을 여러 번 보여준 여정을 생각해서 죽기를 그만둬요. 그리고 노란 꽃이 피는 봄을 이내 맞이하게 되죠. 파랑과 노랑 외에도 중요하게 나오는 몇 가지 색들이 있어요. 빨강. 파트 1의 키 컬러이기도 했던 빨강은 파트 2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색으로 나타납니다. 동은이가 상처 입었을 때, 현남이 맞을 때, 문동은 엄마가 동은을 위협하며 불을 지를 때, 손명호가 피 흘리며 죽어갈 때, 사라한테 혜정이 목이 찔렸을 때, 재준이가 죽어갈 때 등등 각종 잔인한 여러 장면에서 빨간색이 여전히 위협, 피, 상처 등을 의미하는 컬러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빨강이 가진 상징 중에서 파트 2의 아주 강한 상징으로 나온 게 바로 성적인 상징이에요. 파트 1에서도 가끔 성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긴 했었는데 파트 2에서 아주 성적인 의미로 많이 나와요. 손명호 같은 경우에 파트 1에서는 빨간색 옷을 한 번도 안 입거든요. 근데 파트 2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씬이 손명호 빨간 팬티 씬이에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악행을 계속 저지른다는 것을 빨간 팬티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라가 약에 취해서 성적인 행위를 할 때 역시 빨간 선악과가 상징적으로 등장하죠. 또 파트 1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악마들을 상징하는 색으로 등장하기도 해요. 특히 문동은의 엄마. 더 글로리 파트 1에서는 빨강이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만 주로 쓰였거든요. 근데 파트 2에서는 긍정적인 새로운 의미가 등장합니다.
사실 현남 아주머니가 파트 1에서 빨간색 옷을 계속 입고 빨간 립스틱이 강한 복선으로 나오길래 제가 현남 아주머니도 결국 악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했었는데 빨간색이 반전으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면서 내용이 완전 뒤집어지더라고요. 더 글로리는 이렇게 색이 가진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다 녹아있는 색채학적으로 정말 자문을 컬러리스트에게 받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완성도가 높은 완벽한 작품입니다. 색의 의미가 가진, 상징이 가진 이중성을 이용해서 복선도 줬다가 반전도 줬다가 하거든요. 파트 1에서 빨강은 주로 악마, 위험, 피, 상처, 성 이런 부정적인 의미의 포커싱이 돼 있었는데 파트 2에서 갑자기 사랑이라는 긍정적인 색채 의미의 포커싱이 됩니다. 파트 2에서 갑자기 현남의 딸 선아가 계속 빨간 옷을 입고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싶었는데 바다씬을 보고 확신을 했어요. 이건 바로 모성, 사랑이다. 선아는 박복했던 저한테 하나밖에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저의 기쁨을 당신께 보내드리니 부디 사랑을 주세요. 파트 1에서 현남이 빨간 립스틱을 언급하는 장면이 마치 다른 악마들처럼 동은을 배신하고 스파이가 되겠다라는 것을 복선을 깔아준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빨강에는 나쁜 의미 외에도 사랑이라는 긍정적인 색채 의미가 있었던 거죠. 현남이 물론 스파이 짓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남편에 대한 복수, 돈 욕심 이런 것보다도 딸에 대한 모성, 그 사랑이 훨씬 커서 그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결국 끝까지 동은을 돕고 의리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빨강이라는 색채가 가진 긍정적인 의미가 부각되는 장면이에요. 나 빨간 립스틱 바를 거야. 파트 2에서 또 다른 중요한 컬러는 바로 핑크. 대놓고 여정이 처음에 언급을 하죠. 너는 파랑, 나는 핑크. 나는 핑크 로맨스를 하겠다. 핑크색은 사랑, 로맨스를 상징합니다. 동은과 여정의 로맨스가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노을씬에서도 하늘이 아주 의도적으로 다분히 핑크하네요. 동은과 여정의 로맨스 씬에서 핑크색이 주로 등장하긴 하지만 악마들도 사랑은 하긴 하나 봅니다. 박연진도 사랑에 대해 묻는 순간에는 꼭 핑크색을 입고 있어요. 현남 아주머니도 남편과 정말 몇 안 되는 로맨스긴 하지만 로맨스 씬에서 핑크색 패딩을 입고 있네요. 바다 보러 가자. 마지막 회색입니다. 파트 1 분석 영상에서 화이트는 바둑의 백돌, 즉 강자, 블랙은 흑돌, 약자를 상징한다는 걸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복수가 끝난 후에는 동은이 하얀색 옷을 많이 입고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웬걸 회색 옷을 입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 복수를 끝냈지만 동은은 결국 선도 악도 아니다. 강자도 약자도 아니다. 이쪽도 저쪽도 아니다 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수를 끝낸 동은도 결국 폐허가 된 거죠. 좀 씁쓸한 장면이에요. 절에 들어가서 스님들과 함께 지내며 회색 옷을 입기도 하는데 아마 복수를 이행하면서 스스로 죄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수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죠. 회색은 수양하는 고요한 마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상처를 치료하려면 상처 위에 더 깊은 상처를 내야 한다. 그래야 새살이 돋아난다. 더 글로리가 색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으면 모든 색이 사라지고 새하얘집니다. 그때 다시 시작이에요. 그 밑에 여전히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얼었던 눈이 녹고 봄이 되면 그 전의 것들이 다 거름이 되어서 노란 꽃들이 피어날 수 있다. 희망을 피워낼 수 있다. 꽃 보러 불쑥 올래나? 더 글로리 작품에 잘 녹아있는 것처럼 모든 색에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다 있어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이 알록달록한 색들의 집합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좋았다, 나빴다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늘 알록달록 다채롭고 흥미롭고 재미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재순아, 넌 모르잖아. 알록달록한 세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